배우자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5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배우자 공제 어떻게 계산되고 우리 집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공제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법정 지분율을 초과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세금 상식입니다. 10억까지 상속세 없다는 말 믿지 마라.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는 이유는 인적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생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0억 원이 상속세 공제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배우자 공제 어떻게 계산되고 우리 집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 자녀가 상속을 받게 돼요. 이렇게 상속받을 경우에는 자녀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받아서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돼요.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 포기하더라도 이 5억 원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셔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또 얼마 후 상속이 발생하니까 어머니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 그 이유가 어머니가 이미 재산이 많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배우자에게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5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과 자녀 일괄공제 5억 원을 가산하면 최대 3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이고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최대 30억이지만 전부 다 받을 수 없고 법정 상속 지분율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존재만으로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 재산이 없어도 상속 포기를 받더라도 5억 원을 공제해주는데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 금액이 5억 원을 미만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의 경우에는 인적, 물적 상속공제가 있어요. 이 모든 상속공제는 전체 상속공제 총 한도를 적용을 해요. 전체 상속공제 범위 안에 실제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이 공제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비교해야 돼요. 이 금액이 최대 30억을 한도로 하므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법정 지분율 범위 안에서 최대 10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100억 원 전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30억 금액 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살펴보면요. 거주자일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 공제가 된다는 점 중요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하는데요. 무신고와 미분할 할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 지분율 범위 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 과세 표준을 차감한다 돼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는 30억이고 배우자 상속 재산을 받은 금액이 법정 지분율까지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이 과세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과세된 금액을 상속받은 금액에서 빼주게 돼요. 예를 들어 40억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40억이요.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10억일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4억 원을 공제하면 이 40억에 4억 원을 차감한 36억 원이 상속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도에 따라 30억만 공제가 됩니다. 법정 상속받은 금액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데요. 생전에 사전 증여한 부분은 상속공제를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법정 지분율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사전에 증여세 과세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또한 2010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생전의 증여재산가액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제외가 돼요.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과 채무액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중 비과세 자산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 불산이 즉 배우자가 상속받은 과세가액 중에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들을 제외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 조정이 성립된 배우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로 상속계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계실은 사망일을 말하는데요.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고요.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로 인정되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해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해서 상속계실 현재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호적 정리 여부에도 불구하고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법정 지분율을 초과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율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상속세법은 민법 중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법을 알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인은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고요. 상속계시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속계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계시일은 사망일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유언에 의해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 상속이 우선하고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되 이 범위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으로 손자나 손녀에게 지정을 할 경우 유언 상속이 우선하므로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1순위는요. 직계 비속,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님, 배우자가 동순이고요.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3순위는요. 직계 비속인 자녀 없고요. 2순위인 부모님 다 안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3순위 단독으로 돼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자녀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혼 안 하시고 자녀나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4순위까지 내려와서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1, 2, 3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요. 형제 자매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을 말합니다. 1, 2, 3, 4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히 한 거죠.
법정 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촌수가 자녀가 가까우니까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요. 자녀의 경우에도 2명이기 때문에 2명의 공동 상속이 되는 거죠. 자,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을 때는요, 손자녀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사망을 이전에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 상속이라고 해요. 사망으로 인해서 중간에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녀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는 상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유언으로 인한 상속 이외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서에 따라서는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외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죠. 뱃속에 태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뱃속의 태아한테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뜻은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는 자연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1순위인 자녀,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 존속, 부모님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인 직계 비속과 부모님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렇게 유언에 의해서 상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지분에 따라서 상속을 하는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인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나 부모님의 상속분에 5하를 가산하는 거예요. 할푼리 들어보셨죠? 이 소수점 이하를 할푼리라고 하는데요. 5할의 경우에는 0.5, 50%를 말합니다. 법정 상속분의 예시를 볼게요.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장남은 1, 배우자는 직계 비속 장남의 0.5를 가산하면 1대 1.5의 비율이에요. 따라서 비율이 5분의 2만큼 장남이 가져가고요. 배우자는 5분의 3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장남, 장녀가 있어요.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장남 1, 장녀 1 모두 동일하게 1씩 가져가고요. 배우자의 경우에도 1을 가져가되 장남과 장녀 비율보다 0.5를 가산하는 거죠. 장남, 장녀 그리고 또 차남, 차녀가 있어요. 자녀가 4명인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는요. 모두 동일하게 1씩 상속되면서 배우자의 경우에 5하를 가산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없고요. 배우자와 부모님,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경우에도 똑같이 1씩 균등하게 상속 지분을 나누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역시 0.5를 가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 기한이라는 것은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결정하고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분할하는 날짜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상속이 발생하고 이 분할 기한까지는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이 6개월이므로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분할을 해야 되므로 15개월 안에는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즉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는 거죠. 배우자가 실제로 분할까지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가 그 해당 재산을 실제 상속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분할 기한을 보면요, 사망일이 발생하는 것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고요. 6개월까지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에 비거주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은 이 6개월에 9개월까지를 가산하면 이 15개월이 되는 날까지 1년 3개월이죠. 분할해야 되고요. 분할 특례 기한이라고 해서 실제 분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6개월 또는 상속세 결정 기한까지 분할 특례 기간을 주게 됩니다. 분할 특례 기간을 받으려면요,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 상속공제 포기하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상속공제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부양해야 될 가족에게 상속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생계에 영향을 받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상속된 재산은 상속재산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설명하듯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 형이 죽고 나서 자녀가 없을 때 부모가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형제, 자매인 동생이 상속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속공제는 영원히 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있었고요. 그 형 동생이 있었어요. 형이 죽고 나서 직계 비속가 배우자가 없었죠. 부모님이 이미 재산이 많으셔서 부모님이 상속을 받는 거였는데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셨어요. 이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상속을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에게 갔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 한도에서 이 부분을 차감해 줍니다. 즉 상속 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순위 부모님이 상속 포기하면 상속 공제 한도가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이 0원이 돼서 상속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상속 공제 한도는 상속인 외자가 증여받는 부분, 그리고 상속 포기를 인해서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부분, 그리고 생전에 사전 증여한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모두 제외를 하고요.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한도가 남는 겁니다.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 상속공제 한도 자체가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속공제를 해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 그리고 상속 포기로 인해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들은 이 생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주고요. 사전증여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상속인 외자가 전부 다 받게 되면 이 공제 금액이 0원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